로타리 클럽의 운영 원칙. 이게 참 알면 알수록 복잡하죠. 특히 어떤 건 모든 클럽이 똑같이 따라야 하고 또 어떤 건 클럽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로타리 클럽의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표준 로타리 클럽 정관이 있고요. 그리고 각 클럽이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는 운영 매뉴얼, 바로 권장 로타리 클럽 세칙, 이 두 가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회원분들이 이 두 문서가 있다는 건 아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고 또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관계를 좀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요. 표준 정관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국가의 헌법 같은 거예요. 아, 헌법이요? 네, 모든 클럽의 정체성이랑 기본 원칙을 담고 있죠. 반면에 권장세칙은 그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드는 시행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과 시행령이라. 와, 비유가 아주 그냥 확 와닿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의 탐구 과제는 이거겠네요. 첫째, 왜 모든 클럽이 이 똑같은 헌법을 따라야만 할까? 둘째, 그 헌법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행령을 활용해서 우리 클럽의 개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자, 그럼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 보시죠.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 모든 클럽이 이 표준 정관을 그것도 단어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클럽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좀 맞춰서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로타리의 뼈대라고들 하는데 이 뼈대가 그렇게까지 뻣뻣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뻣뻣함이 어떻게 보면 로타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거든요. 자산이요? 네, 그 이유를 좀 파고 들어가 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국제적 통일성과 정체성 유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140만 명의 로타리안이 있는데 제가 서울 클럽에 있다가 뉴욕에 가도 그곳 클럽 모임에 나가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아,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같은 헌법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나는 루타리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 뭐랄까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로타리라는 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를 지키는 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정반이 아주 명확한 거버넌스의 틀, 그러니까 법적인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회원의 종류를 정회원, 명예회원 이렇게 딱 구분하고 명예회원은 회비나 투표권이 없다고 못을 박아두죠. 만약 이런 기준이 클럽마다 다르다면 아마 회원 자격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클럽의 자율성도 좋지만 그런 기본 정의마저 흔들리면 조직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어요. 안전장치네요, 일종의. 맞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유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로타리의 핵심 철학인 봉사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동력이라는 점입니다. 정관을 보면 클럽, 직업, 지역사회, 국제, 청소년이라는 5대 봉사 부문이 명시되어 있어요. 네네. 이게 없다면 어떤 클럽은 그냥 사교 모임으로, 어떤 데는 그냥 기부단체로 변질될 수 있겠죠.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클럽이 균형 잡힌 봉사활동을 하도록 방향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봉사단체라는 정체성을 규정으로 딱 못 박아 두는 거군요. 근데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네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조직의 평판 관리와 보호 기능이죠. 안타깝지만 조직이 커지면 재정사고나 비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때 정관에 명시된 감사 시스템이나 회원 제명 절차 같은 규정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조직 전체의 평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정관이 조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화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이유는 뭔가요? 이 엄격함과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고요? 네, 바로 유연성과의 조화입니다. 이 뼈대 자체는 아주 단단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서 계속 진화하고 개정되거든요. 그리고 이 단단한 뼈대 위에서 각 클럽들이 세칙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기들만의 근육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관이 뼈대라면 리더십과 문화는 근육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뼈대 없이는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여 버릴 테니까요. 뼈대와 근육의 비유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결국 전 세계적인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각 클럽이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그럼 그 중요한 뼈대, 정관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총 19개 조항이라고 들었는데 그중에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핵심 조항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중요하지만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요. 우선 클럽의 존재 이유를 담은 제3조 목적 조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5조, 6조, 5대 봉사, 우리가 왜 모이고 뭘 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부분이라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회원 자격과 관련된 제8조와 9조입니다. 회원 자격이요? 그냥 좋은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선량한 인격과 좋은 평판을 가진 성인이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로타리만의 아주 독특한 제도, 바로 분류 제도가 나옵니다. 분류요? 네, 특정 직업군에 회원이 너무 쏠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예요. 예를 들어 한 클럽에 변호사만 10분이 계시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좀 어렵겠죠. 의사, 교사, 엔지니어, 자영업자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시너지가 난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분류 제도군요. 클럽의 다양성을 아예 제도로 보장하는 거네요. 정말 현명한 장치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항에서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구분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명예회원은 회비나 투표권이 없다는 식으로요. 다음으로 꼭 보셔야 할 게 제7조와 10조, 바로 모임과 출석 규정입니다. 아, 이 부분 예전에 정말 엄격했다고 들었어요. 매주 무조건 참석해야 했다고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유연성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과거의 주 1회 의무 참석은 사실상 없어졌고요. 지금은 최소 월 2회 모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미팅에 참석하는 것도 전부 출석으로 인정해준다는 점이에요. 오, 중요한 건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다. 이렇게 철학이 바뀐 거죠. 그렇군. 클럽 운영의 핵심인 이사회나 임원에 대한 규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제11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클럽의 최고 의결 기구는 이사회라고 명확히 하고 회장, 직전 회장, 차기 회장, 총무, 재무를 필수 임원으로 규정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회장 임기를 딱 1년으로 제한한 점이에요. 아, 맞아요. 네. 리더십이 한 사람에게 고이는 걸 막고 매년 새로운 리더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주시죠.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조항이 있다면요. 단연코 제14조, 비정치적 성격에 관한 조항입니다. 로터리 클럽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클럽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이 원칙이 무너지면 봉사단체로서의 순수성을 잃고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듣고 보니 정관의 조항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조직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민과 경험이 녹아있는 결과물이네요. 그런데 이런 규정들도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가장 흥미로운 변화, 혹시 어떤 게 있나요? 2025년 규정심의회에서 클럽 만드는 문턱이 낮아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클럽을 만들려면 최소 20명의 회원이 필요했는데 이게 15명으로 줄었습니다. 20명에서 15명으로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로타리의 미래 전략을 보여주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이건 인구가 적은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도 클럽 창립이 훨씬 쉬워졌다는 뜻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젊은 세대들이나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작고 혁신적인 클럽, 예를 들어 환경보호 로타리 클럽 같은 소규모 특화 클럽 모델을 장려하겠다는 국제 로타리의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와, 전통적인 대규모 클럽에서 벗어나서 더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로타리를 포용하겠다는 거죠. 더불어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회비 인상 결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단단한 뼈대는 유지하되 새로운 세포들이 더 쉽게 생겨날 수 있도록 몸의 구조를 바꾸는 셈이군요. 자, 그럼 이제 뼈대인 정관을 살펴봤으니 그 위에 붙이는 근육, 권장세칙으로 넘어가 보죠. 정관이 무엇을, 왜에 대한 원칙이라면
세칙은 어떻게 할지를 다루는 실무 지침서라고 하셨죠. 클럽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표준 세칙이 아니라 권장 세칙이죠. 국제 로타리가 샘플을 하나 주면 각 클럽은 그걸 바탕으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쓰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클럽 총회에서 채택되고 나면 그 순간부터 모든 회원을 구속하는 강력한 규칙이 된다는 점이에요. 물론 상위법인 표준 정관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세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나요? 예를 들어 이사회만 해도 정관에서는 필수 임원만 정했는데 더 많은 임원을 둘 수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런 것들을 세칙에서 정하는 겁니다. 정관은 회장, 충무, 재무 같은 최소 임원만 규정했지만 우리 클럽은 부회장이나 회원들의 화합을 돕는 사찰 같은 임원을 추가로 두고 싶다. 그럼 세칙이 넣으면 됩니다. 선거 절차도 마찬가지예요. 세칙에는 매년 12월 30일 이전에 연차 총회를 열어 차기 임원을 선출한다거나 선거 한 달 전까지 후보자 추천을 마감한다 같은 아주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할 수 있죠. 회의 운영 방식도 클럽마다 천차만별일 텐데 그런 것도 세칙에서 정하겠군요. 우리 클럽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5 호텔에서 모인다처럼요. 맞습니다. 모임 시간과 장소를 세칙에 명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무적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의사결정을 위한 정족수 규정입니다. 정족수요? 네, 이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클럽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전체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이사 과반수만 참석하면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회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와, 그건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네요. 3분의 1과 과반수, 이건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아마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회비 문제도 세칙에서 다루겠죠. 당연하죠. 클럽의 연회비 액수를 구체적인 숫자로 정하는 곳이 바로 세칙입니다. 연회비는 1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비 안에 국제 로타리에 내는 돈, 지구 분담금, 잡지 구독료, 그리고 순수한 클럽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역도 보통 함께 담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이 정말 중요할 텐데 세칙이 그 안전장치가 되어주겠네요. 그렇습니다.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실무 규칙들이 세칙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모든 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클럽 운영비 통장과 봉사 프로젝트 기금 통장은 분리해서 관리한다. 모든 지출은 반드시 회장과 재무, 2명 이상의 결제를 거쳐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규칙들이 클럽의 재정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듣다 보니 세칙은 정말 클럽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엔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클럽 활동의 핵심인 위원회 구성이나 신입 회원을 뽑는 절차 같은 것도 다 세칙에 있겠군요. 네. 국제 로타리는 5대 상임위원회 구성을 권장하는데 이걸 우리 클럽의 공식 위원회로 지정하는 것도 세칙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회원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죠. 신입 회원 선출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회원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며칠 안에 심사하고 승인되면 며칠 동안 클럽에 공지해서 다른 회원들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입회를 초청하는 이런 단계별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해 놓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표준 정관이라는 전 세계 공통의 튼튼한 골격 위에 권장 세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클럽만의 특색 있는 근육과 피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네요. 오늘 로타리 클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문서, 표준 정관과 권장 세칙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모든 클럽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뼈대인 표준 정관의 원칙들을 이해했고 그 위에서 각 클럽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자신만의 근육을 붙여나가는지 그 도구가 되는 권장 세칙의 실용적인 내용까지 구석구석 살펴봤네요. 이 내용을 모두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속한 클럽의 세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세칙은 현재 우리 클럽의 독특한 문화와 회원들의 특성,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봉사 목표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 뭐랄까, 박제된 규칙으로 남아있진 않나요? 지역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할 부분은 없을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규정들은 책상 서랍에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클럽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대화의 중심에 설 때 비로소 그 진짜 가치를 발휘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나눈 이 깊이 있는 대화가 당신의 로타리 활동에 새로운 관점과 영감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